증기 폭발이죠. 증기 폭발. 우리 뭐 스팀 폭발 또는 수증기 폭발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물질 폭발이죠. 일단 그림이 여기 있던 갖다가 일로 좀 옮겨 주시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자, 폭발은 우리가 크게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는데 물리적 폭발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보일러 폭발, 압력 용기가 어떤 폭발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크게 사실은 블랩이나 압력 용기는 비슷하죠. 예. 뭐 비슷한 건데 우리가 블랩이 그러면은 사실 얘를 그냥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눈 게 블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는 물적 폭발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블레비 같은 경우에는 블레비 다음에 뭐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안에 있는 물질이 가연성 물질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예, 파이어볼이 발생합니다. 파이어볼이. 그래서 우리가 블레비가 있고 압력 용기 폭발이 있고 그다음에 증기 폭발 어떤 고온의 어떤 물질 뭐 고온의 어떤 그 금속이 물에 접촉됐을 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물이 팽창하면서 과업을 발하는 겁니다. 있고 물질 폭발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 폭발은 크게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가스 폭발, 가스가 누설돼서 어떤 가스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발화가 되면서 압력이 상승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스 폭발이. 그래서 크게 가스 폭발은 그러니까 어떤 밀폐 공간, 용기나 배관 내에서 폭발이 있고. 그렇죠. 어떤 완전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다음에 VC 같은 경우는 일단 나중에 제가 일단 설명을 일단 드릴 텐데 어떤 뭐죠? 증기운 폭발입니다. 증기 폭발. 그 보통 뭐 유라고 쓰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유가 빠지니까 보통 VC죠. 증기운 폭발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지는 그렇죠. 어떤 말 그대로 어떤 분지를 폭발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뭐 화학 반응의 폭발이 있는데 예.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맨 처음 배우는 건 일단 뭘 배웁니까? 그렇죠. 얘를 배웁니다. 폭약. 어떤 뭐 이런 뭐 TNT에 의한 폭발 배우는데 왜냐? 이쪽이 가장 연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그 모델링을 다 뭘로 한다? 예, 이런 개념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 폭약 문제 배우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씩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볼게요. 예, 보면은 첫 번째가 여기 잠깐 보시면은 그 이제 보충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폭발에서는 중요한 게 폭발은 피해가 뭐다? 피크 압력 또는 뭐죠? 과압이다. 예.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예,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화재는 시간과 온도였죠. 어떤 또는 열 방출입니다. 열 방출. 예. 그런데 압력은 압력과 시간인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폭발에서 우리가 화재는 시간이 길수록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폭발은 시간이 짧을수록 더 위험한 폭발이에요. 그렇죠? 얘보다는 얘가. 예.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짧을수록 더 어떤 폭발이다? 위험한 폭발이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얘죠. 핵 폭발. 예. 시간은 엄청 짧은 시간에 에너지는 많고 그다음에 압력 용기 폭발 그다음에 어떤 뭐 TNT 같은 그다음에 용기 내 폭발, 증기 폭발, 용기 내 폭연, 폭갱 그다음에 구획실 내 폭연, V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앞으로는 압력과 시간인데 중요한 게 시간이 짧을수록 어떻다? 더 위험하다. 있고 자 TNT 당량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떤 폭발의 우리가 이제 목적은요. 폭발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얼마나 과압을 받는지, 얼마나 저기서 뭐가 뻥 터졌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그렇죠? 우리 풀파이어에서도 그랬죠. 저기서 화재가 났는데 얼마나 내가 열을 받는지.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화재에서도 뭐죠? 저기에 에너지가 얼마인지 또는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인지 똑같아요. 일단 TNT 다냐는 게 일단은 폭발한 물질을 얘로 일단 바꿉니다. TNT 당량으로 얼마냐? 그래서 연소열 곱하기 어떤 그 물질의 양을 갖다가 TNT가 1kg당 약 1120kcal가 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나오겠죠. 뭐 40kg 나옵니다. 그렇죠. TNT. 예. 얘가 나오면은 이제 그다음에 뭘 한다? 우리가
환산 거리, 스케일링 디스턴스. 환산 거리를 계산합니다. 환산 거리는 TNT 당량의 3분의 1승분의 R은 뭐예요? 실제 거리. 예. TNT 당량분의 실제 거리 해서 알바. 이게 뭐다? 환산 거리다. 환산 거리와 과학은 어떤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환산 거리를 알면 뭘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과학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TNT 당량 및 스케일링 법칙이 이거죠. 삼승근 법칙. 그래서 어떤 폭발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냐를 계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이 이거죠. TNT 당량 및 스케일링 법칙. 예, 그래서 이 그림까지. 예. 환산 거리는 TNT 당량에 반비례하고, 즉 TNT 당량이 클수록 환산 거리는 작아지니까 과압은 커지죠. 환산 거리는 거리에 비례한다. 근데 환산 거리하고 과압은 또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예, 봐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요. 그냥 얘 먼저 봐주세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화공원역 기술사 시험지에 나왔던 건데 임펄스예요. 임펄스. 임펄스가 뭐냐면요. 그냥 이 면적.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당연히 압력이 더 크겠죠. 피해가 더 크겠죠. 그냥 뭐 이런 개념이 있다만 좀 봐주시고. 압력 용기 폭발입니다. 얘는 일단 무슨 폭발이에요? 그렇죠. 물리적 폭발입니다. 식은 용기 내 압력에서 대기압 뺀 거 곱하기 최적의 R 비열비 마이너스 1입니다. 비열비라는 게 뭐예요? CV분의 CP. 예, 비열비. 공기는 약 1.3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압력 용기의 영향 인자는 내부 압력, 대기압, 최적, 비열비 플러스 어떤 용기의 형태. 예. 이까지가 뭐예요? 이까지가 결국 얘가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에너지. 아까 TNT 당량도 결국 얘도 에너지죠. 내가 지금 40kg 알면은 바로 뭐가 나옵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120 하면 킬로칼로리. 즉 뭐가 나옵니까? 킬로칼로리도 일종의 똑같죠. 1칼로리가 4.2 약 4.2 줄이니까 TNT 당량이 결국 얘가 지금 뭐예요? 그렇죠. 얘도 일종의 어떤 에너지죠. 에너지. 근데 우리가 압력 용기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자, 에너지가 나오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얘를 갖다가 112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단 줄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4.2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4.2는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예. 줄이니까 칼로리로 바꾸려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4.2가 낫겠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밑에는 킬로그램 퍼 킬로줄 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TNT 당량이죠. 이까지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TNT 당량. 거기다가 실제 거리.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환산 거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과압 얼마? 똑같죠? 우리가 어떤 과압을 구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다?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TNT 당량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래서 실제 거리와 TNT 당량을 계산하는 식이 뭐다? 환산 거리다. 분모는 TNT 당량의 3분의 1승, 위에는 분모는 실제 거리. 똑같죠? 그래서 이 식은 좀 외워두세요. 이 식. 그냥 여기 근데 잠깐 보시면은 그 191 이게 지금 그 189페이지 밑에 있는 그 압력 용기 거고요. 예, 거기 예전 보시는데 191페이지 보시면은 얘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식이 좀 달라요. 맨 처음에 에너지를 구하는데 그렇죠? 에너지를 구하는데 그렇죠? 식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곱하기 2를 합니다. 이게요. 그 191페이지가 이게 지금 코사 코드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는 2를 곱해 줍니다. 아마 그 여유를 준 것 같은데요. 예, 얘는 2를 곱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환산 거리 계산하죠. 얘를 계산하는데 원래 2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얘가 지금 뭐예요? TNT 당량을 바꿔서 예. 그래서 어떤 얘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최대 압력과 임펄스를 계산합니다. 예.
봐주시고. 산소 지수라는 거는 어떤 폭발 물질, 우리가 어떤 TNT 같은 주로 이런 오류 위험물이 얼마나 위험하냐.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면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냐고 사실 물어보면은 일단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야, 얼마나 위험해? 물어봤을 때는 첫 번째가 얼마나 자주 위험하냐. 두 번째는 얼마나 사고를, 그다음에 한 번 사고 쳤을 때 얼마나 사고를 크게 치느냐. 그렇죠.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리스크라고. 리스크라고. 자, 산소 지수는 소속이 어디예요? 얘예요. 이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어떤 개념이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얘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지금 얘는 어느 쪽입니까? 그쪽 이쪽이죠. 한 번 사고 쳤을 때 얼마나 사고를 크게 치는지. 보시면은 자 100g 물질 기준으로 완전 연소 생성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어떤 과부족 남든 모자르든 그걸 갖다가 그램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100g 어떤 물질 100g 기준으로 100g 기준으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한번 볼게요. 자 C가 X계, H가 Y계, 산소가 어디까 Z계면은 일단 얘는 빼고 자 CO2는 X계가 나오죠. 그다음에 H2O는 Y의 2분의 길이 나오죠. 왜냐면 H2니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남는 산소는 자 일단 여기서 지금 O2니까 O2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일단 X고 그다음에 H2니까 얘는 이제 4분의 Y죠. 4분의 Y고 그다음에 이 Z가 와서 2분의 Z. 얘가 더 필요하고 거기서 얘는 빼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한 산소의 어떤 뭐죠? 질량. 근데 지금 산소 지수라는 게 뭡니까? 원래 얘가 지금 이렇게 분자량이 있는데 기준은 뭐예요? 얘를 100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가 얘가 지금 얼마냐? 자, 그러면은 볼게요. 얘의 분자량. 자, 어떤 물질의 분자량일 때 산소에 지금 필요한 질량이 얼마예요? 32 곱하기 x 더하기 4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z죠. 그렇죠? 어떤 분자량 니크로 그램이니까. 근데 원래 기준은 얼마? 이 물질을 얼마 기준으로 합니까? 100일 때 x죠. 100일 때 x입니다. 그러면 x는 밑에는 분자량이죠. 밑에는 분자량. 그렇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위에는 지금 원래 3200에 x로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지금 1을 다 이렇게 넣었죠. 1600에 2x.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또는 얘 대신에 3200에 그렇죠? x 더하기 4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z 이래도 관계없죠. 똑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산소 지수를 갖다가 계산하는 식이 이런 식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산소 지수의 정의는 뭐다? 어떤 물질 100g 기준으로 100g 기준으로 과부족한 산소의 양이에요. 과부족한.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럼 100일 때 x 딱 해가지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 찍찍했더니 나온 식이 이거다. 좀 봐주시고 산소 지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 위험한 물질이다. 그 밑에 예제 꼭 한번 좀 풀어봐 주시고요.